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청담동 명품 거리에 입주한 세계적인 명품 매장의 땅 투자 재테크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반 서민과는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지만 불황일 때 기회를 잘 잡으면 오히려 호황일 때보다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맥도날드의 사례나 하림그룹이 8년 전 2016년에 양재동 사업부지를 4,525억 원에 매입해 6조 8천억 원 규모의 물류센터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 부지는 현재 탁상 감정 결과 1조 6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땅값만 4배가 되었는데 원래의 햄버거나 생닭을 팔아서는 얻을 수 없는 큰 수익을 부동산에서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담동의 명품 브랜드 회사도 IMF 때나 금융위기 때 직접 토지를 매입해 명품관을 짓고 땅 투자에서도 큰 성공을 거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어 각종 개발 계획이나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면 아무리 어려운 부동산 불황 기간이라고 해도 좋은 투자처는 나오게 마련입니다. 2023년 모건 스탠리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명품 소비액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022년 한국인 명품 소비 총액은 168억 달러이고 국민 1인당 명품 소비 비용은 325달러, 하나로 약 40만 4천 원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따돌리고 세계 1위로 집계됐습니다. 그런 명품 소비의 메카답게 강남구 청담동 명품 거리에는 루이비통, 샤넬, 구찌, 까르띠에, 바버리 등 많은 명품 브랜드의 플래그십 스토어가 모여 있습니다. 갤러리아 백화점 동명품관에서 청담 사거리까지 약 700m 6차로 도로변을 명품 거리라고 합니다. 이곳에 있는 명품 브랜드 스토어는 약 20여 개입니다. 이런 명품 거리의 땅값은 얼마가 될까요?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회사인 쿠시먼 앤드 웨이크필드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청담동 명품 거리 호가는 평당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이라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의하면 가장 최근에 거래된 부지는 청담동 79-14번지 옛 갤러리아 주유소 부지 505.5제곱미터가 2023년 9월 595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평당 3억 9천만 원이고 그 이후 호가는 더 오르고 있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의 경우 지금은 물밑에서 매매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땅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나온 매물은 없다고 합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의 명품 브랜드 매장들은 땅이나 건물을 빌려 영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부는 직접 부지를 매입합니다. 대표적으로 루이비통, 샤넬, 구찌, 디올, 프라다, 페라카모 등이 청담동 명품 거리에 땅을 매입한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회사입니다. 가장 먼저 청담동 명품 거리에 땅을 사들인 회사는 프라다 코리아로 청담동 100-19번지 609제곱미터를 1996년 3월 49억 9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프라다는 의류 등의 도소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다른 명품 회사와는 달리 부동산 관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프라다 코리아는 처음부터 청담동 부동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곳에 당시 아시아 최대 규모인 150평의 2층 매장을 꾸려 1997년 7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 세계 프라다 매장의 외관 디자인과 내부 인테리어를 담당한 이탈리아의 건축가 로베르토 바키오치 작품입니다. 청담동에는 보그너, 도나카란, 미소니, 조르지오 마르니, 에스카다, 크리스찬 디올 같은 매장이 있습니다. 또한 프라다 청담동 플래그십 스토어는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입니다. 프라다 코리아에 이어 구찌 코리아와 루이비통 코리아가
청담동 명품거리 땅을 매입했는데 그 시점이 매우 절묘합니다. 구찌와 루이비통은 각각 1998년 4월과 7월 IMF 위안위기가 절정일 때 이 땅들을 매입했습니다. 1997년 12월부터 1998년 5월까지 1만 개가 넘는 기업이 부도가 났습니다. 환율은 치솟고 1998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5.5%를 기록했습니다. 청담동에서 영업하던 국내 부티크 회사가 어려울 때 땅을 사들인 것입니다. 루이비통 땅 매입 프로젝트는 당시 루이비통 코리아 대표였던 조현욱 현 루이비통 무엣 헤네시 코리아 회장이 주도했습니다. 조 회장이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에게 직접 제안해 땅을 매입하게 됐습니다. 루이비통의 첫 해외 부동산 매입 사례라고 합니다. 땅 매입 가격은 더욱 놀랍습니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청담동 99-18에 284평 부지를 단돈 200만 달러에 계약을 했습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 서울 강남의 웬만한 30평대 아파트 값보다 적은 약 26억 원에 산 것인데 현재 청담동 명품거리 땅의 호가와 비교하면 이 땅의 시세는 1280억 원에서 1420억 원에 이릅니다. 최대 평당 5억 원 수준입니다. 또 루이비통의 플래그십 스토어인 루이비통 매종 서울 건물은 프랑스 파리 루이비통 재단 미술관, 미국 LA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등을 설계한 프랭크 게리가 설계했습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샤넬, 루이비통, 불가리 등의 매장을 디자인한 패션 건축가라 불리는 피터 마리노가 맡았습니다. 유리로 만든 도치로 서울을 장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00년에 지은 기존 건물을 2017년부터 2년 동안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한 것인데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한 쌍용건설에 따르면 공사비가 특급 호텔 공사비의 6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료에 따르면 400억 원 이상이 건축비로 쓰였다고 합니다. 루이비통에 이어 페라가모 코리아가 2002년 9월 청담동 141-15 197평을 59억 6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가는 3,025만 원입니다. 페라가모 청담 플래그십 스토어는 국내 건축가인 이태용 씨가 설계했습니다. 이후 약 8년 동안 청담동 부지를 매입한 명품 브랜드 회사는 없습니다. 2002년부터 강남 아파트 값이 급등했고 땅값도 덩달아 뛴 영향이 큽니다. IMF 위안위기에서 벗어난 부동산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청담동 명품거리 땅값 상승세가 주춤해지자 2010년 8월 크리스찬 디올이 청담동 98-3번지 외 세 필지 291평을 541억 원에 샀습니다. 평당 1억 8,591만 원입니다. 디올이 이곳에 지은 하우스 오브 디올은 20m 높이의 흰색 유리섬유 패널로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일컬어지는 프리츠커상을 수상한 프랑스 건축가 크리스티앙 드 포잠박이 설계했습니다. 인테리어는 피터 마리노가 디자인했습니다. 건축비만 300억 원이 넘습니다. 이후 샤넬이 2013년 까르띠에가 임대로 쓰고 있던 매장 부지 청담동 141-16 247평을 830억 7,22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3억 3,63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청담동 땅은 10년 동안 0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10배 이상 올랐다는 것입니다. 2002년 페라가모는 청담동 땅을 평당 3,025만 원에 매입했었습니다. 루이비통과 샤넬은 1991년 거의 동시에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땅 매입 시점과 매입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명품 브랜드 회사의 청담동 땅 매입은 최근 10년간 잠잠했는데 최근 루이비통 코리아가 다시 청담동 부동산 시장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로변이 아니고 이면 도로변입니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2023년 12월 청담동 명품거리 이면 도로에 있는 땅을 추가로 매입했습니다. 매일 유업 지주회사인 메이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청담동 99-5번지 239평을 504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평당 2억 1천만 원입니다. 풀밭의 커피 매장, 메이홀딩스 자회사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땅인데 강남 일대 부동산 매매에서 이런 건물값은 0원이고 땅값만 계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매매 금액에서 건물의 시가 표준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토지 평수로 나누어서 땅값을 계산합니다. 루이비통 코리아는 이 부지에 새로 건물을 지어 레스토랑을 직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담동 명품 거리는 1980년대 초 압구정동과 청담동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대형 빌라 등이 생기면서 부유한 이 지역 소비자를 따라 당시 인류 디자이너가 명동에서 옮겨오면서 형성됐습니다. 1995년 갤러리아 명품관이 들어서면서 명품거리가 된 것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청담동 명품거리는 많이 변했고 청담동 부동산 시장도 부침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명품거리에 땅을 산 명품 회사들의 투자 성적표를 보면 남들이 위기라고 할 때 매물이 많이 나올 때 땅을 산 회사가 가장 큰 평가 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남의 불행이 나에겐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위기라고 할 때가 오히려 기회인 것입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